예, 안녕하십니까. 진짜 저격수다의 황장수, 변희재, 신혜식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보수 진영 내에서 이 표절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한 2주 쉬었어요. 네, 선거 끝나고 좀 쉬어야지. 안 쉬면 네. 저처럼 이렇게 밤 새인됩니다. 지금 목소리가. 네, 거의 근데- 반뚜껑 덮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요. 나 그래서 걱정되네. 이러다가 또 애국 인사 한 분 또 문상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그래도 우리 고 성재기 대표 때보다는 좀 많이 와야 될 건데.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설마. 아직까지 피부색이요 좋아요. 아직 좀 살겠습니까? 예, 그냥 감기 기운이지 뭐 큰 병 같진 않고요. 보니까 피부는 젊으세요. 그래요? 예. 자, 아까 우리 변 대표하고도 전희경 좀 당선자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표절 말이죠. 이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슨 고질병 같아요. 저는 이 옛날에 흔히들 보수 진영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보수는 이 상당히 도덕성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왜? 좌파 진영이 항상 보수 진영의 도덕성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예. 자기들은 비도덕적이고 부패하면서 보수 진영의 도덕성은 조금만 문제 생겨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변희재 대표가 표절을 잡아내기 위한 단체까지 만들면서 예. 얼마나 고생을 해서 좌파 진영에 그럴싸하다고 지금 끝만 번지르한 인간들이 한꺼풀 뺏기면 온갖 표절로서 다 이렇게 장식돼 있는 인간들이라고 다 밝혔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밝히는데 박수를 다 보냈고 저는 뭐 앞장을 안 섰지만 잘한다 했는데 우리 쪽의 표절이 갖다 중요한 표절이 확인이 됐는데 그것도 뭐 이대 석사 논문이라며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쪽도 마찬가지로 옹호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는 요즘 벌어지고 있는 돈 문제도요. 아직 뭐 밝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만약에 우리 쪽이 그런 돈을 받은 부분이 떳떳하게 받았으면 문제될 거 없는 겁니다. 형식상으로 이 모양을 갖췄다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오는 과정에서 떳떳하지 못한 탈법이나 불법이 있었다면 그건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도 비판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아직 그런 부분에서 탈법이 불법이 있는지 주장만 있는 거지 모르니까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인데요. 이거는 모든 언론들이 지금 표절 확인이라고 이야기했으면 그건 잘못됐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질투가 난다. 아니 무슨 우리가 무슨 비례대표 안 시켜줘서 질투난다 할 사람입니까? 전 넣지도 않았어요. 내가 무슨 근처에 얼씬이나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공천 시정도 안 했잖아요. 그럼요. 예. 지금 보수 진영에서 이 논의되는 맥락들은 이제 이런 건데 이제 박성현 주필이 이제 깃발을 들고 역사 교과서를 성공시키려고 국회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상임위가 교육위가 된다. 예. 그럼 어떻게 이 논문 표절로 걸린 사람이 교육위 상임위에서 교과서를 얘기하고 또 교과서도 또 이제 주로 지금까지 교과서가 거짓 교과서니까 진실 교과서를 얘기하고 이게 말이 먹히겠냐. 그러니까 사퇴하라는 게 이제 박성현 주필 논리고 이거를 위해서 좀 전희경 당자를 좀 옹호하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하나는 논문 표절 그거 뭐 할 수 있지 않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 논리가 나와요. 도둑질해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거 뭐 별거 아니다. 다들 표절하는 거다. 저는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럼 저는 뭐 한 겁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표절을 왜 잡았습니까? 그거 별거 맞아요. 아닌 걸 가지고. 맞아요. 그럼 뭐 제가 지금 그 논리는 비판하고 있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보수 적정 분열이다. 어차피 뭐 좌도 표절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나서 가지고 왜 분열 낼 게 있냐 이렇게 크게 좀 두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아니 난 그렇게 봐요. 뭐 이번에 새누리당이 전희경 신보라 뭐 두 사람을 한 거 새누리당이 알아서 할 바고 나는 그 근처도 안 갈 거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건 다 지킨 사람이에요. 앞으로 새누리당 근처에 가서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 예. 나 정치를 하겠다면 내가 당 하나 만들어서 할 겁니다. 저도 끼워주세요. 네, 그래서 같이 합시다. 네. 뭐 잘 돼야 될 텐데.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좌우간 그런 사람인데 내가 새누리당에 벌어진 일이야 뭐 어찌되든 저것끼리 알아서 할 이야기인데 네. 전희경이든 뭐 어떤 사람을 데려갔다면 그걸 보수를 대변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대기업을 대변해서 음. 뭐 좀 쉽게 이야기하면 재벌을 대변해서 데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네. 무슨 국정교과서 때문에 잘했다요? 아니 내가 작년 1월 달입니까? 맞아요. 김경진 의원 지금 의원 됐잖아요. 예, 예. 당선자. 예. 변호사하고 TV에서 TV. 그 뉴스와이에서 제가 토론을 했는데
그게 수십만 명이 봤습니다. 맞아요. 나도 그냥 봤어요. 김경진 변호사를 그냥 잘건 씹어들었죠. 예. 뭐 김 변호사 뭐 의원됐는데 고소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제가 무슨 국정교과서 전도사라 했습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뭐 전도사라 부르든지 영웅이라 부르든지 잔다크라 부르든지 그는 부른 사람 마음대로고 김무성 대표 마음대로인데 그건 나 알 바 없어요. 근데 거기 전국 주는 것도 저 마음대로예요. 언제 뭐 제가 우리하고 상의하고 했습니까? 분명히 정리할 거는 배는 눈꽃만큼도 안 아파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을 보수 진영을 대변해서 데리고 갔다고 하면 그거는 사기치지 말라는 거고요. 나는 작년 12월 달까지 전희경이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래도 내가 뭐 보수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물밑에서 활동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동네에 오라는 집회 다 가서 몇 년 동안 연설 다 했고 길거리에 중요한 일 있을 때 길거리에서 엄청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고 그럴 자격 없다고 말을 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근데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12월까지 듣보잡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그 사람이 갔으면 갔는가인데 너무 표절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표절이 확인됐다고 언론이 보도를 하니까 네. 본인이 그렇게 보도한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든가 안 하고 있으면 시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자 문대성 의원이 옛날에 뭡니까 문대성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름이 국민대학에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고요. 맞아요. 당선되자마자 그거 터져가지고 새누리당이 출당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탈당했잖아요. 맞아요. 자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당 의원직을 잃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안 하면 인정하는 거니까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고 그렇다면 뭐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던지든지 그건 본인이 명확하게 처신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앞에 세워서 뭐 국정교과서에 무슨 영웅이라고 어쩐다 하는데 텔레비 나갔다가 상대가 당신 표절하셨어요? 이러면 뭐라 할 겁니까? 그분 지난번에 뭐 밤샘 토론할 때 나는 보진 않았는데 JTBC인가에 자기가 아는 이야기는 아니면 나머지 문제에서는 밤 새워 토론하는데 말을 별로 안 하셨다 그러대요. 아 그래요? 밤을 새우진 않아갖고 제가. 예. 아, 밤샘 토론이라고 있잖아요. JTBC. 네. 가끔 보는데요. 밤을 새진 않습니다. 저는. 네. 왜 밤샘 토론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가장 와 닿는 거는 보수를 앞세우지 마라. 아니 보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젊은 보수들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국민적 어떤 뭔가 희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또 이 사람을 보수라고 앞세우면 지금 자라나는 꿈나무 보수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털어야 되는데 편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전희경 당선자는 표절 개혁의 전사로 나설까요? 아니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은 저는 표절 개혁을 위해서 최소한 3년은 이제 사투를 벌여 표절을 잡아놓고도 명백한 표절인데 오히려 대학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저를 역고소해가지고 제가 기소를 될 뻔한 적까지 경찰에서 막 기소인까지 올라간 적도 네. 김미아 씨하고도 그 때문에 시비 그러니까 걸린 거 아닙니까? 선거 나갔을 때도 본인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표절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인지 제가 아까 뭐 신의안에서 설명을 했는데 네. 제가 지금 이번에서 보수 진영에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제 선후배들한테 내가 굉장히 실망하는 부분은 전희경, 저는 사실 전희경과 오래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뭐 그런데 같은 동지를 돕는 건 좋은데 표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몇 번을 설명을 했으니까 뭐 글이나 그걸 뻔히 아는 사람들이 표절 그거 좀 하면 어떠냐 이제 이런 말까지 나온다 이거죠. 내가요 네. 그래도 이렇게 좀 가방끈이 짧아 보여도 서울대학교 그 농경제가 그러니까요. 석사 수료했습니다. 짧아 보이지 않아요. 내가 많이 왜- 배우신 분 같아요. 내가 말이 좀 거칠잖아요. 네. 그래서 왜 수료했느냐? 이 수료했다라는 거는 논문을 안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엄청 바빴어요. 별 할 일도 없는데 자관. 네. 근데 바쁜데 과에서 그 조교들이 그러더라고. 그래도 이때 안 하면 이것도 기한이 있어가 못 내니까 어디 돈이라도 어디 한 100만 원 주면 안 들어준대요. 어허. 그거 하나 해갖고 오라고 우리가 서류 다 줄게. 요거 참고하라고 참고 자료. 거기서 엮어갖고만 오면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잘했네. 그때 돈도 좀 아까웠지만은 뭐 성견지명이 있었지. 네.
나 같은 양심적인 사람도 없어요. 바빠서 그런 거라면서요. 아 그러니까 나같이 그걸 다 표절하는 시대에 표절을 안 하는. 근데 그 뒤에 내 혼자서 블로그에 써 올린 글이 몇백 건이 될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할 때, 야 이거 한나절이면 할 일을 그때 왜 안 했을까 후회는 좀 했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나도 박사도 좀 가고 할 걸. 근데 지금 뭐 전혀 후회도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모두가 하는 탈법이라도 사회적으로 노블레스 한 사람은 어블리지요. 즉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바람피아도요. 대통령이 바람피다 잡히면 탄핵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표절을 해도요. 국회의원이거나 국회의원은 차관급 이상의 정부직 공무원으로 월급을 한 1,300만 원쯤 받는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에요, 국회의원은. 그렇죠. 다만 직장에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시간이 따로 없어서 좀 놀고 싶으면 땡쳐도 월급이 나온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무원이 표절을 했다 하면 공무원 불임용 사유가 됩니다. 결격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들이 하도 표절한 사람이 많으니까 저끼리 봐주고 있어서 문제지. 엄격하게 이 문제를 따지면 이것은 공무원의 품행에 관계되는 중요한 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러네요. 공무원의 그 임용 이 규정에 보면 품행에 있어서 주요한 어떤 저해하는 그런 어떤 사유들을 저질렀을 때는 임용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고 결격 사유가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뭐 분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분열이라고 분열은 언제 지냈어야 분열하지. 그런 논리도 있군요. 본 적도 없는데 분열을 합니까? 그렇군요. 붙었다가 떨어져야 분열이지. 원래 본 적도 없는데. 분열한다고 말씀한 그분 뭐 TV 하시는 분이 저보고 그리고 분열했다고. 그분 저하고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못 봤어요. 전희경이 저는 한번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렇군요. 박성현 주필은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건 박주필한테 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방송을 했다가 분열이라고 그러면 그건 분열이 아니지. 모르는 사람끼리 뭔 분열이야. 그냥 악담하신 거지. 예. 근데 아까 그 공무원 결격 사유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박근혜 정권 교육부총리 표절을 잡지 않았습니까? 유유히 잘 하셨고 표절 그대로 걸리고 저도 거의 복사기 표절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분 그 세월호 때문에 그만두셨는데 또 그만두자마자 바로 교육방송 이사장으로 또 잘 가신 표절 문제가 어느 정도로 이 둔감한지가 박근혜 정권의 교육부총리 사례로 그냥 다 입증되는 거죠. 이 한국 사람들은요. 네. 책 훔친 사람은 도둑놈이 아니고 남의 머릿속을 훔친 사람은 도둑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뭐 유명한 소설가 신경숙 씨입니까? 그분도 보면 뭐 얼마 전에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러서 뭐 절필하니 어쩌니 네.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건 진짜 나쁜 사람들이 이게 지식을 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도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 부총리 끝까지 인정을 안 했죠. 다 입 다물고 있었고 그러니까 인정 안 했으니까. 교육부총리 표절 걸리니까요. 대학이 무서워서 검증을 못해요. 그러네. 네, 대학이 검증해줘야 되는데 대학이 검증을 안 해버립니다. 교육부총리 표절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구조적인 비리라는 거예요. 표절 문제. 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하철에서 소매치기가 그냥 지하철 한 양에 한 30명대 지하철 단속 형사들이 그 중에 한 놈을 잡아서 그래서 잡힌 소매치기가 저하도 소매치기고 저하도 소매치기고 저하도 소매치기인데 와 저하들 안 잡고 내만 잡느냐면 똑같이 하겠어요. 이 새끼야 니가 재수 없어서 잡혔지 하고 이러는데 오늘 제가 좀 싫은가 봅니다. 근데 교육부총리는요. 이 표절계로 따지면 표절을 잡아야 될 경찰이에요. 즉 경찰이 소매치기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승진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니까요. 이게 유전무죄라고 하시잖아요. 없는 사람들은 물건을 훔쳐요. 처벌을 받죠. 있는 놈들은 지식을 훔쳐요. 처벌을 안 받는 거야. 이런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일 수 없는 거죠. 이거 바로 잡아야 될 텐데 지금 그거 바로 잡자고 좀 변 대표가 얼마나 많이 뛰었습니까? 저는 이 전희경 건에 대해서 분열이고 뭐고 정말 저한테는 뭐 아무도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희경 훨씬 전에부터 저는 표절 가지고 사투를 벌였고 좌만 잡은 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핵심도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표절 잡으면 잡을수록 이건 완전히 마치 병역 비리처럼 전반적인 구조 비리다. 이건 교육부와 대학이 유착된 그거하고 싸우고 있는데 하필이면 전희경이 지금 이 한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온 세상의 사방의 일에 다 까고 있어요. 그거는 내가 왜 깔 수 있는가 하면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도덕적으로 사는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까는 건데 내 이걸 사실 진작 깠어야 되는데 이것도 한마디 하면 또 온갖 놈들이 피곤하게 할까봐 나의 비겁함을 솔직히 고백을 하는데요. 근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하면 뭔가 하면 표절이면 의원직 사퇴해야 됩니다. 빨리 사퇴하세요. 그런데요, 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은 다른 의원들도 사퇴해야 되잖아요. 아니 너무 그러니까 가혹한 거 아니에요? 정말 보수의 잔다크가 뭡니까? 네. 내 한 몸을 잔다크는 나중에 화형식에 처해졌잖아요. 내 한 몸을 불을 태워서 프랑스를 구하겠다. 자 뭡니까? 자 내 표절인데 집에 갑니다. 어느 날 딱 뭐 취임을 하고 집에 가야지. 그러니까 5월 29일 날 국회의원 그 뭡니까 개원식에 네. 이제 가서 인사하잖아요. 인사하고 그러면서 이 신상 발언 좀 하겠다면서 제가 표절을 해서 집에 갑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중에 어느 다 표절했으니까 집에 가길 바랍니다. 이러면요 지금까지 베니제 대표가 그동안 수고한 공으로 저쪽이 많이 잡혔으니까 너것도 꼬우면 베니제 대표처럼 누가 잡든가 뭐 진중근이 조국이 나서서 표절 잡으러 다니든가 어쨌든 다 집에 가자 하면 그래도 여소야대를 바꾸는데 좀 도움이 안 되겠어요? 와, 이거 신의 한 수인데요, 신의 한 수.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정 소장님은 신의 한 수 한 단어를 제일 싫어한다고 5번 정도 방송. 근데 신의식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신의 한 수를 요즘 싫어해요. 개나 소나 신의 한 수라길래 내가 보니까 돌박들이 내는데 노래 한 수를 신의 한 수라고 하길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좌우간 이렇게 해갖고 네. 표절로 이렇게 몇 건 해보면 그렇죠. 여소야대를 갖다가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내가 볼 때 야당 국회의원들 다 합치면 철수당하고 그러네. 그다음에 저 더불당하고 합치면 얼마입니까? 100 지금 23석에다가 그다음에 그 38석 하면 161석 아니에요. 그 161석 중에서 이 표절 갖고 다 잡아버리면 제가 볼 때 한 30명은 집에 갈 거라고 봅니다. 예. 그건 또 학벌들이 좋아요. 뒤늦게 뭐 만들어가 처음부터 공부하던 인간들도 아닌데 뒤늦게 뭐 좀 이제 출세할 것 같으니까 사바사바 늦은 나이에 뭐 만학도도 아니고 그 필요해서 뭐 먹고 사는데 필요해서도 아닌데 다 따놨어요. 전희경 당선자가요, 4년 동안 한 일보다도 그 시간 한 5분만 할애하면은 한 10년 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는데? 아니 이게 저는 이제 제가 표절 잡은 국회의원들한테 단 누구에게도 사퇴를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 전희경 씨한테 뭐 사퇴하는 요구는 안 하겠는데 네. 만약에 이게 방법론에서 그러니까 전희경 당선자가 지금 국회에 진입하는 가장 큰 명분이 진실과 정의를 구현하겠다. 네. 사실 그렇다면은 그게 제일 빠르죠, 편하죠. 아니 그리고 목표가 그거라면 지금 국정화 전도사라는 게 본인의 네임밸류잖아요. 네. 김종인 뭡니까 저 경제민주화, 황장수 더러운 성깔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베니세 표절잡이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뭡니까? 신의 한수. 제일 싫어한다면서. 아니 그건 본인의 이름이니까. 그런데 네. 자기가 국정화 전도사인데 아니 국정화 교과서라는 것은 잘못된 역사를 세운다는 건데 우리가 잘못된 역사에 처벌해야 될 사람을 처벌하지 않았다라는 걸 좌빨들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표절이야말로 처벌돼야 될 과거에 우리의 처벌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 많이 배운 층들이 이걸 갖다 밥 먹듯이 해왔다. 가난한 사람은 표절할 일도 없어요. 가방끈이 짧은데 뭔 놈의 대학까지 놓은 사람들이 표절을 합니까? 아까 가난한 사람 도둑질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석사 박사 이상이 표절하지.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어두운 역사를 만들어 왔는데 이 역사도 표절도 청산해야 될 국정화 교과서가 바로 잡아야 될 역사예요. 근데 이 뭐 가서 뭔 국정화 전도사가 되겠습니까? 국정화의 찌질이가 되지요. 오늘 방송이 좀 셉니다. 센 게 아니라 뭐 이왕에 말을 안 하려면 안 해버려야 되고 하려면 다 해버려야 되지. 예. 애매하게 하면 예. 그 인간이 어중간하잖아요. 혹시 이거 나가고 난 뒤에 보수가 분열했다고 또 난리 나는 아니 거예요? 분열한 적이 없다니까. 나는 보수판에서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날 분열을 한다는 말에 그러네. 내가 뭐 거기에 신경이나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보수야 그러고서 막 일하면 피켓이나 들어봤냐 뭐 그러잖아요. 할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길바닥에 나온 적도 없는 사람은요. 네. 우리는 아스팔트 보수잖아요. 그냥 보수도 아니고 훈장이 하나 또 있잖아. 아스팔트. 비례대표 안 줘도 자부심이 있는 게. 아니 당 만드신다면서요? 저 네, 비례대표 그러니까. 몇 번? 1번. 1번입니다. 나는 지역구 나갈게. 나는 양심 있는 거야. 비례대표 가위바위보 하세요. 그런데 예. 그런 아스팔트 보수로서 자부심은 없이 살고 남들이 좀 우습게 봐도 우리는 그래도 이 원칙적으로 이 현장에서 어려운 데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산다는 그럼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스팔트에서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저보고 분열한다고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개가 짖나 소가 짖나 가던 길이나 가세요 이러지요. 그렇죠.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정의의 문제인데 그걸 갖고 싸우는 사람들 갖고 분열한다고 얘기한다면 이거야말로 그걸로 따지면 또 한 마디 있다. 조갑재 대표도 억울하지. 조갑재 대표가 우리가 백목총에서 개고생할 때 박주신이 편들었다고. 뭐 저도 비판했고 우리 다 비판했잖아요. 네. 그것도 보수 조갑재 대표가 보수의 분열이다 하면 또 뭐라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덥잖은 문제가 보수의 분열 이야기하는 사람은 양심의 분열이 있는 사람이에요. 양심의 내가 분열이 됐구나. 양심의 분열. 아주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변 대표님. 어쨌건 지금 이 문제는요. 우리가 이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진실 규명 작업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좀 표절 자료는 한겨레 보도만 나왔기 때문에 아니 뭐 서울신문도 있고 인용 네. 보도가 된 건데 음.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전체적으로 좀 표절 좀 봤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그거를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 투자까지 할 건 없지만은 누군가가 문제 제기한다면은 표절 자료 한번 좀 검토를 하고 그래서 했지만 표절은 검증은 쉽습니다. 두 개 놓고 인용 없으면 무조건 표절이니까 전희경 당선자하고 뭐 황 소장님은 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뭐 자주 봤던 관계인데 그거 표절 논문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진짜 진실과 정의의 구현 방식이 뭔지 좀 터놓고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이 보니까 이 결론 부분이 한겨레에서 캡처를 해갖고 써놨어요. 이만큼이 복사예요. 똑같이. 근데 진짜 제가 표절 한 3, 40개를 잡았는데 결론을 어떻게 복사? 이런 거는 제가 사실은 그 진중권 교수 논문 정도 빼고는 이런 식의까지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요. 재질이 무겁다. 네. 80%라고 그러는데 한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왜냐하면 것이고. 결론은 자기 생각 막 쓰는 거거든요. 이건 표절은 안 해요. 결론 부분. 그러니까 표절이 아니면 지금 국정화의 전도사가 표절 논란에 얽혀 있는데 국정화 전도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 가서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하고 나눠줘도요 뭐 이 머리에 정가 몇 번 붙여 다니면 니나 잘하세요 안 하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정가가 아닌데 저 사람이 거짓말했습니다 하고 고소를 한 다음에 전도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고소를 하든가 제가 고소 안 이거- 하면 인정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신랄한 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집시법 위반으로 한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거기 누가 와서 하나님을 믿으래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잘하시고 있다고. 근데 명찰이 빨간색이에요. 죄명을 알아봤더니만 거의 연쇄살인범과 다름없어요. 신혼부부 공기총살인 사건 아시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이런 사람이 하느님 믿고 하늘나라 가면 억울하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영하 친절한 금자시대면 이영애가 깜빵 생활을 하고 출소를 네. 딱 했는데 그 전도사 한 명이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영애가 그때 유명한 발언을 했잖아요. 네. 니나 잘하세요. 그러네요. 이 방송 또 보시는 분들은 또 우리나 잘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무슨 공무원을 합니까? 그러네. 우리 아무것도 없네. 백수들인데 백수가 뭐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그럼요. 정말. 황 소장님 이거 어렵게 운영하시는데 그럼요. 회원이 몇 분으로 들었습니까? 270만 명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2주 만에 한 40명 들었네요. 예. 야, 엄청나게 빠른 그럼요. 마하2의 속도로 지금 이게 경영이 돈을 내는 회원이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겁니다. 올 말까지 한 1000명, 좀 많다. 1000명만 돼야 돼. 그래야지 한 달에 한 500만 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까? 그럼 1000명이 매달 성실히 납부돼야 되는데 이게 또 보면 네. 처음에 첫 달 납부하고 난 뒤에 두세 달 뒤부터 소식들이 별로 없죠. 야,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내가 이거 당원 만들라고 회원 모집하는 거지 뭐 그렇게 그러네. 자부를 해야죠. 아닙니다. 5,000원 내시는 거요. 여러분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또 무슨 표절 비판하다가 내가 또 무슨 이 저기 회원 앵거리 하듯이 또 아니 저 방송 나올 때 이런 거 해주잖아요. 우리가 서로 도와야지. 아무리 신의 한 수를 싫어해도 이걸 해주고 가야죠 제가. 돈의 한 수는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요 그 대신 그냥 계좌로 입금 많이 해주세요. 10,000원씩만 해주십시오. 어쨌건 우리는 쌉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와서 보니까 사무실 2개죠. 이거 운영하죠. 직원분들이 있죠. 월급 나가죠. 그러니까 출연료 다 여기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제 옷이 점점 후줄근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시계를 파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가짜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즐겁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 대표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 있으면 아니면 뭐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까 신의 한 선생님 했듯이 이왕 이렇게 된 거 표절 문제 정확히 확인하고 당선자 전의원 본인이 당선 확인하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한다면은 표절 개혁에 차라리 전사가 되라. 원래 이 전과자들이 나중에 경찰 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조세형이 대도 조세형이 옛날에 대도를 잡는 경비회사의 감옥으로 취업이 됐잖아요. 네, 그런 경우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전인경 대표 젊고 표절 문제를 정확히 털고 표절 개혁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쉬워요. 교육부만 조금만 움직이면 되는데 그 교육부가 또 표절의 원상일 때 안 움직이니까 거기하고 싸우는 잔다르크가 되면은 뭐 저로서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선택이라고. 예, 황 소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 이번에 새누리당이요 찌질한 인간들이 그 저끼리 집구석 싸움하다가 마지막에 공천을 할 때 이런 검증도 안 하고 공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희경 그 당선자가 버텨도요 야당이 이 문제를 안 물고 늘어질 것 같습니까? 야당은 올해 중요한 어떤 이념적 과제 경제 문제를 앞에 세우지만 조금 시간만 생기면 세월호 개성공단 폐쇄 예. 국정화 교과서 예, 딱 이런 거 족보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국정화 교과서 할 때 싸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앞장서가 있는 전도사 한 명만 그냥 찌질이 만들어버리면 싸움이 끝난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럼 야당이 이 문제를 갖고 지금 바로 공격을 할 건데 경험만 되면 그러네요. 이게 무슨 뭐 한식에 죽거나 청명에 죽거나지 뭐. 저희가 오늘 보수의 어떻게 보면 잔다르크라고 할 수 있는 전희경 당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뭐 중간에 좀 과도한 표현도 있었지만 혹시 듣게 되면은 저희의 어떤 이야기를 쓴소리로만 듣지 마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는요, 보수다워야 됩니다. 보수가 비굴하거나 비리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으면요, 깨끗이 털고 가야죠. 그러지 못한다면 저희처럼 아스팔트에서 또 이렇게 현장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 꼭 분명히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진짜 저격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관두건 닫자.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